안녕하세요. 강남에서 개인 주얼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유소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얼리 브랜드는 1인 디자이너 브랜드로 디자인부터 세공까지 모든 과정이 저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 저를 소개할 때 그늘의 디렉터로 소개를 하고는 하는데요. 처음에 디렉터라는 이름이 조금 무겁고 부끄럽게 느껴져 디자이너라는 직함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공간 디자인부터 룩북 촬영, 디렉팅까지 전방위의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이름인 디렉터로 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나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졸업 후 곧장 창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 시절을 직장이 아닌 자영업자로 시작하게 된 셈이었는데요. 회사를 다닌 적도 없으니 학생 신분을 이제 막 벗은 저에게 사회생활은 무척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막막한 마음이 컸어요. 거래처의 사장님들 앞에서는 자꾸 작아지고 내가 지금 이걸 요구해도 되는 걸까? 이걸 질문드려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도 많았습니다. 한자리에서 몇십 년씩 장사를 해오신 베테랑 사장님들의 포스란 정말 대단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거래처를 빙빙 돌다가 너무 지칠 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나같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정말 더 있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용기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과거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인 브랜드 운영자로서 저의 경험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담으로 많은 분들이 1인 기업 운영의 힌트를 얻어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게 될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달걀을 한 바구니 아닌 여러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단가가 비싸서, 불친절해서, 일정을 자주 변경해서 또는 품질이 좋지 않아서 등등 거래처를 바꿔야 할 일은 정말 많은데요. 어떻게 말을 잘해서 거래처와 한두 번 협상을 잘 볼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두 번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한계를 맞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거래처 한 곳에 목매어 전전긍긍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거래처를 알아두고 그곳에서 두세 곳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급할 때 나만의 플랜 A, B, C가 되어줄 수 있도록 두세 곳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일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얼리샵에 진열되어 있는 주얼리들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옷에는 패턴이라는 설계도가 있어서 원단을 자르고 그대로 재봉하면 언제나 똑같은 옷이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주얼리는 어떻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걸까요? 주얼리 생산에는 주물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형을 가지고 고무로 틀을 만들고 그 틀에다가 녹인 왁스를 주입해 거푸집을 만들고 여기에 쇳물을 붓습니다. 펄펄 끓던 뜨거운 쇳물이 차갑게 다 식고 나면 원형과 똑같은 형태의 복제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틀어서 주물이라고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1000도씨에 가까운 초고온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대개 저희 같은 1인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들은 이 과정을 주물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에게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 주물은 종로에 많은 업체들이 모여 있는데요. 사실 베테랑인 그분들에게는 저희 같은 디자이너 주얼리 브랜드들은 그렇게 환영받는 손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몇백 개씩 발주를 넣는 공장들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발주 물량이 적을 뿐더러 저희 같은 디자이너들의 실험정신 가득한 디자인은 작업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프게도 그분들에게는 저희는 힘든 일감을 가져오는 돈 안 되는 손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때문에 저희의 주얼리를 맡길 주물업체를 찾는 여정이 제법 험난했습니다. 소량 발주는 취급하지 않는다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고요. 적은 수량을 취급하신다고 찾아가면 막상 단가가 너무 높거나 주물의 퀄리티가 실망스러웠어요. 주물집을 돌고 돌아 그나마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더니 제작 기간이 타 업체에 비해 오래 걸리고 게다가 불친절한 데에 업체에 방문할 때마다 소가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주문과 동시에 제작을 넣는 주문 제작 시스템이라 빨리빨리 나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우선은 대번에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3번 정도는 발주를 넣어보며 업체의 특징을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업체 중 어떤 곳은 발주를 넣자마자 다음날 오전에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시간은 좀 걸리지만 생산 단가가 저렴했어요. 어떤 곳은 조금 비싸고 심지어는 느리게 나오지만 추후 공정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반짝이는 전처리 작업을 서비스로 해주셔서 총 제작 기간이 오히려 단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업체마다 특징을 파악하니 우리 업체의 상황에 따라 어떤 거래처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졌습니다. 룩북 촬영을 위해 당장 빠른 제작을 원한다면 A 업체, 제작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제작 단가가 저렴한 B 업체, 대량 주문이 들어와 많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면 광을 내주는 전처리까지 서비스로 진행해주는 C 업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메인 거래처 한 곳과 서브 거래처 2곳을 두고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될 텐데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비대면 컨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입니다. 얼마 전 저희 스튜디오 공간을 인테리어 할 때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인테리어 업체를 끼고 진행할 수가 없어 직접 목공, 전기, 철거 기사님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세이브 되거든요. 주변에 인테리어 관련 인맥이 없었던 저는 그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셀프 인테리어 카페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견적을 구하는 글을 올립니다. 견적 문의 글을 올리면 댓글, 쪽지 등으로 시공 견적을 업체에서 보내주십니다. 모두 취합해서 한꺼번에 살펴보면 대충 견적이 이 정도겠구나라는 감이 잡히는데요. 이 방법의 장점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덤터기를 쓰지 않게 됩니다. 슬프게도 젊은 사람, 그것도 여성이 혼자 대면하여 견적을 묻게 된다면 덤터기를 쓰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저렴한 견적을 불러준 업체를 3-4군데 정도를 컨택을 해서 직접 현장으로 방문하여 상세한 견적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견적과 함께 기사님들의 소통 방식도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과 함께 일하는 거죠.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나 전선을 빼는 방식 등 전문적인 영역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특히 질문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귀찮다고 대충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 확실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대충 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도 너그럽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분과 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찾기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10군데 중에 한 군데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제 말을 한번 믿어보셔도 좋아요. 거래처를 많이 알아보고 많은 견적을 받아보게 되면 나중에 몇 마디만 나누어도 이분과 일해도 좋을지 아닐지가 느낌이 옵니다. 촉이라고 하죠. 이 촉을 키우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는 아주 만족스럽게 마무리되었고요. 지금껏 3년 동안 하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때 팔았던 발품 아니 손품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카페나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숨고, 크몽 등 플랫폼 중개 서비스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약간의 수수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초보 사업자 분들에게는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면으로 견적을 묻고 제품의 품질을 확인해야 할 일도 반드시 생기죠. 이럴 때는 최대한 많은 거래처를 돌며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질문 한두 개씩을 던지며 자세한 설명과 응대를 제공하는 업체를 찾습니다. 가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장사를 한다 그래? 라는 식으로 응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는 거래처 또한 제품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잘 모르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저분도 잘 모르시나 보네 하고 다른 업체를 찾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그런데요. 부디 마음 쓰지 마시고 세상은 넓고 내가 놓을 자리 하나는 반드시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스피치가 초보 사장님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참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